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논술 꿀팁을 설명할 프라임 리더스 원장 권호걸입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가 어떨 경우에는 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보면 학교 측에서 늘 예시 답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보면 그 문제와 답의 정합성을 맞춰볼 수 있는데요. 답을 봐도 이게 꼭 내가 맞는 것 같지만 내가 과연 다음번에 이런 문제를 다시 봐도 과연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혹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중앙대학교를 공부해봐야 될까요? 이제부터 중앙대학교 논술 꿀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보시고 좋은 해결책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1, 2번은 인문사회 상경이 공통 유형으로 나오고요. 3번은 인문사회는 언어 상경 수리 문제인데 상경 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석환 선생님이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중앙대 1번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 1번 유형 보면 A와 B를 찾아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라는 형식인데 이 문제는 요약할 내용을 제시하는 요약 문제라고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왜냐면 자, 논술하라고만 나와있지 요약이 하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실제 요약 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요약 문제라고 하면 긴 제시문을 짧게 핵심 내용을 추려서 제한된 글자 수로 요약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550자에서 570자라고 하지만 보통 완성된 글에 들어가는 중앙대만의 형식인 서론과 결론을 빼면 400자 정도가 나오고요. 400자 정도는 4개의 제시문에 한 100자 정도씩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제시문을 100자로 서술하라는 건데 그냥 서술하라는 게 아니죠. A와 B, 즉 이게 뭐죠? 학교 측에서 교수가 골라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대 문제 풀 때는 A와 B를 찾아서 논술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요약 문제인데 A와 B라는 거를 찾아서 나는 요약해 줄 거야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요. 이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불빛체로 나와 있는 것처럼 비판하고 제시문들을 종합해서 뭐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은 비판과 문제 해결 문제 유형으로 나오고요. 문제 출제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따라서 답안 구조도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 구조의 글쓰기를 쓰는 거를 연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는 대부분 유형이 계속 반복되니까 많은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되겠죠. 3번 문제는 다양한 유형이 출제됩니다. 보통 비교, 비판, 적용 문제인데요. 배점이 2분의 1밖에 안 되는 보너스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그 이유는 글자 수가 330자밖에 안 돼요. 대략. 그럼 그만큼 뭐죠? 내용도 단순하다는 거죠. 자, 300자, 30자 내외의 문제에서 많은 심도 있는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용도 단순하고요. 문제는 늘 두 개의 유형이 결합됐습니다. 이게 원래 재작년까지는 400자 넘게 문제 답안을 작성하길 원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2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문제 유형이 2번처럼 반복되는 건 아니라서 약간씩 변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답안의 구조들은 다양한 유형에 맞춰서 좀 이제 작성한 연습을 해놓으면 나중에 글자 수 줄이는 노력을 좀 덜 해도 됩니다. 자, 같이 풀어보면 도움되는 타대학 문제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중앙대는 1번, 2번, 3번 유형이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대학들의 유형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자, 보시면 서강대, 이대 비판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우리는 중앙대를 대비할 수 있고요. 연관대학은 원서 접수 시에도 고려사항이니까 공부하실 때 이런 대학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같이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공부할 때 주의할 점 설명해 드릴게요. 2017학년도 이후 문제는 모두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문제 유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학교 측의 답안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답을 맞추려 하지 말고 독해력을 보여주는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두 개가 연결된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명확해서 답안이 정확한 문제가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이게
뭘 묻는 거지? 좀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답안을 봐도 내가 과연 이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 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 나오면 실제로 굉장히 당황할 문제겠죠. 많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답을 맞추려 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나 이 독해를 정확하게 했어요.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최대한 맞추는 답안을 작성하도록 노력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중앙대 문제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중앙대 원하시는 분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